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클레임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클레임이다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 클레임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를 얘기한다. 이때 당연하다라는 말의 근거는 뭐냐? 그건 계약서라는 거죠.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 혹은 상대방이 계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약이라는 게 법적 구성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니까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이라는 거는요, 클레임이라는 거는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가 누구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클레임이 발생이 될 수 있느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수출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수출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을 하셨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대는 수입상이라는 거죠. 그럼 뭐 또 다른 상대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상대방 수출자 말고도 다른 그 회사들과도 어떠한 그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운송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쵸? 뭐 회사 운송이든 항공 운송이든, 그다음에 뭐 보험사하고 났는데 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그랬는데 지급을 미룬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미룬다든지 막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은행하고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뭐 예를 들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금 결제에 있어가지고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당사자들과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입한다 그러면 대개는 누구하고 클레임이 생겨요. 누구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해요. 보통은 예, 수출상에 대해서 품질 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량 부족이나 뭐 포장에 관해서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수출상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뭐 드물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을 청구할 때 예, 클레임 제기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육하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잘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한다. 즉, 양 당사자, 거래 사실관계, 분쟁의 발생 경위, 그 다음에 청구 내용, 어떤 내용을 내가 청구한다 등을 기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청구 내용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주된 것이 뭘까요? 일단 돈으로 해결해달라? 뭐 그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아니면 뭐 대체품을 달라? 아니면 다음번에 물건을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청구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한테 실수를 했어. 그랬을 때 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쵸? 보상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돈으로 줄 수도 있겠고. 야, 아빠가 재밌는데 키즈 카페에 데려갈게. 아니면 뭐 놀이공원 데려갈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빠가 맛있는 점심 사줄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쵸? 음.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빠한테 아빠 어저께 아빠가 실수했지 잘못했지. 응. 나한테 그러면 용돈 올려줘.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죠? 아빠 키즈 카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수출 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비열 및 LC 번호 등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꼭 이거를 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법적인 어떤
기재사항이 있다. 에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에이, 그런 건 없고요. 대충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러면은요. 제기 내용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자료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그냥 예, 야, 나 이런 일 당했으니까 야, 수량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해결 봐줘. 뭐 이렇게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뭐 사진도 찍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 불량이나 수량 부족일 경우 검사 보고서, 서베이어, 검증인, 검사인,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베이어들. 뭐 공식적인 서베이어들이 있죠. 예. 리포트 받으면 좋죠. 그래서, 맞다! 이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럼 반대로, 우리가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상의 입장일 때, 예, 클레임을 만약에 제기받았다. 그럼 대개는 일단 놀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야, 네 물건 문제 있으면 일단 놀래지. 정신 없어진다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냥 클레임 그 메일만 들어오면 그냥 바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혹시라도 둘이서 해결 안 돼가지고 중재나 소송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검토사항 정신 딱 차리고 계약 조건 미비에 의한 것은 아닌가.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조건 자체가 잘못 써있지 않았나? 그러면 야 설명해야죠. 이건 계약서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 하고 그 다음에 인도 후 함정인 기간 내에 여기서 함정인 기간이다 그러면 대개는 계약서에 써있는 클레임 제기 기간. 예. 예를 들면 all claims must be presented within 2 week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of the destination.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착한 다음에 뭐 2주 이내 뭐 이런 식의 써 있다 그러면 그 이내인가. 그 다음에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가. 입증 자료. 지금 제가 이 클레임을 말씀을 드릴 때 수입상, 수출상의 입장을 그냥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거는 클레임을 제기한다, 제기한 사람의 입증서류다. 그럼 이게 수입상의 입장이구나. 그 다음에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검사, 제기받았다 그러면 이게 수출상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품의 검사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졌는가에 아까 클레임을 제기하는 측에서 서베이 리포트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서베이 리포트니까 무조건 100% 그냥 믿어준다. 그것도 꼭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함정인 산출에 의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둘 다 봐야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당해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가? 계약마다 어떤 특성이 있겠죠. 그쵸? 제품마다 아니면 계약마다 그쵸? 뭐 단어나 아니면 문장이나 아니면 문구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클레임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저도 좀 당황을 먼저 했었죠. 근데 이제는 뭐 별로예요. 그래? 너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럼 너 입증해봐. 나도 한번 조사해볼게.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렇게 보내요. 한 일주일 후에 얘기하자. 기다려. 나도 한번 확인해볼게. 뭐, 우리 아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케이 알았어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한 일주일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차분하게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클레임 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신속하지는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한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예,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다 그런 거고요. 이 실물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그쵸? 뭐 신속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했어 미안해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이거 클레임 제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목적이 딴 데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후불로 하기로 했는데 돈을 얘가 좀 이렇게 좀 깎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하고 본래 그러니까 요구하고 욕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잘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식이 괜히 그냥 내 제품 갖고 멀쩡한데 문제를 찾으면서 제품 값을 깎거나 늦게 주거나 조금 주거나 나중에 주고 뭐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켓 클레임 이거 중요해요. 마켓 클레임이란 건 뭐냐면 실제는 클레임도 아닌데 바이어가 자기의 그 시장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기도 수입하고 계약하고 물건 가져올 때는 팔자신이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안 팔릴 것 같아. 그랬을 때 생떼를 부리는 거죠. 마켓 클레임은 이거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네. 기타 부당한 클레임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및 증거수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드릴게요. 네. 클레임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클레임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당황하지 말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라 라고 한번 요구를 한번 하세요. 요구해서 그걸 받아보고 예. 그래가지고 서서히 해결하면 되겠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당사자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포기, 클레임의 포기, 웨이버. 그럼 가장 좋죠. 상대방이 에이 내가 클레임 제기했는데 이게 됐어 이번엔 봐줄게. 제일 좋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해가 있어요.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가지 단계가 지났다.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 소송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권리의 포기나 당사자 간의 화해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선 그죠? conciliation 그 다음에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소송 litigation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겠죠. 잘 모르신다면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아니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